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와! 시즌2부터는 토요일 저녁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주말에 토요일날 잘 놀고 나서 저녁에 쉬실 때 제인 와인하우스를 시청해주세요. 긴 휴식을 가지면서 어떤 정보를 소비자,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민의 결론이 드디어 났습니다. 제가 WSET 디플로마에서 배운 지식들을 바로 여러분들께 방출하는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전문가도 와인 잡지나 전문 채널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일반인들도 비비노 앱이나 다양한 어플을 통해서 와인을 평가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와인의 품질을 평가하는지가 가장 궁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인이 도입합니다. 블릭 플러스 포인트. 제이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 좋은 와인이란 이라는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좋은 와인의 항목, 좋은 와인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조금 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또 2021년 대전에서 열리는 아시아 와인 트로피의 와인 심사위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와인을 심사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선호하는 것과 실제로 이 와인의 품질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전 개인적으로 제가 공개도 했었던 최애 와인 슈냉블랑이 있지만 슈냉블랑을 만나면 더 마음을 객관적으로 먹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요. 또 제가 또 유난히 좋아하지 않는 품종이 있는데 칠레의 카르메네르예요. 정말 잘 만든 와인들은 괜찮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카르메네르의 담배 냄새는 조금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역시 제가 와인을 만났을 때 저의 감정을 차치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싫은 사람 만났을 때도 참고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블릭입니다. 블릭은 WSET 디플로마나 마스터 오브 와인 같은 와인 품질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주로 먼저 품질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컨셉이에요. 블릭의 B는 밸런스, L은 랭스, I는 인텐시티, C는 컴플렉시티를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 밸런스는 와인에 어떤 조화로움이 느껴지는가예요. 그래서 썩 못 만든 정말 먹기가 힘든 와인이 아니고서야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사실 갖추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그냥 보통인지 정말 좋은지의 차이는 있지만요. 당도와 산도의 밸런스가 좋다. 막 달지도 않고 막 시지도 않고 딱 마시기 좋고 다음 잔을 부르는 그런 것이 바로 밸런스가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과실의 풍성한 향미와 여기 신선한 산도가 잘 어우러진다. 이거 역시도 밸런스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와인의 텍스처와 부드러운 초콜릿 향기가 잘 어울린다. 이런 것도 밸런스의 한 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로마에서도 과실향과 오크향이 적절히 융합되면서 맛있는 향을 낸다 라고 말한다면 그 와인 역시 밸런스가 좋은 와인이죠. 반면에 밸런스가 잘 맞지 않을 때는 굉장히 표시가 많이 납니다. 타닌이 너무 뻑뻑하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의 기호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정말 이 타닌의 텍스처가 좀 잘못 만들어져서 이상하게 느껴질 때 그런 정도고요. 알코올이 너무 튀어서 쓰게 느껴진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의 선호가 말고 정말 이 와인의 품질이 조금 떨어져서 알코올이 와인 안에 잘 융합되지 못하고 혼자서 튀는 행동을 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산도와 당도, 향과 맛 여러 가지에서도 이렇게 밸런스를 생각해서 와인을 한번 맛보신다면 조금 더 전문가적인 와인 시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랭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피니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평소에 강의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피니쉬가 길면 길수록 좋은 와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점은 만약에 이 피니쉬에서 그냥 알코올 향만 진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 와인이 원래 스위트 와인이라서 그냥 단맛 때문에 길게 단맛이 남는 경우는 사실 피니쉬가 길다고 하지 않고요. 이 피니쉬가 길 때는 정말 입 안에 향이나 부드러운 텍스처가 오래오랫동안 남고 이걸 계속
와인을 이미 마신 뒤에도 입안에서 음미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오래가는 그런 와인이 바로 피니쉬가 좋고 랭스가 좋은 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개념은 인텐시티. 바로 향과 맛의 강도입니다. 향과 맛이 강하고 진하게 확 올라오고 뭔가 꽃향기가 확 나고 이러면은 더 좋은 와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와인들은 오픈하고 나서 가장 센 향을 보여주고 와인잔에서 점점 이 아이들이 페이드 아웃 되는, 이 향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낯을 가리는 친구처럼 처음에 막 낯을 가리다가 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정말 매력적인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와인도 역시 특히 샤블리나 피노누아 같은 좀 추운 지역, 서늘한 지역에서 자라는 와인들은 이 와인잔에 따라놓고 온도가 조금 올라가고 산소와 좀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이 글라스 안에서 이 아이들이 진화한다, 이볼브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텐시티는 처음에 와인을 따르자마자 탁 맞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스월링이나 시간을 조금 두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에서 나는 향과 맛이 정말 풍성하고 집중도가 느껴지고, 그 좋은 포도에서만 나는 그런 집중력이 있거든요. 그런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인텐시티가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컴플렉시티. 컴플렉시티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개념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와인의 향과 맛을 평가할 때는 컴플렉시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복합미, 복합성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복합미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향과 맛의 1차, 2차, 3차 향의 조화에서 느껴집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에 당황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따라오세요. 1차 향 같은 경우에는 그 과실 안에 그 자체에 있는 향이에요. 1차 향은 그래서 대부분 꽃향기나 과실향 같은 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화이트 와인에서는 레몬향이나 사과향, 약간의 열대과실 같은 바나나 향이나 복숭아 향 같은 것들이 날 수가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향이 나고요. 정말 파인애플이나 사과를 넣지는 않지만 와인의 포도에서 정말 나오는 그런 향이에요. 또 시라 같은 경우에는 로톤돈이라는 물질이 그 포도 안에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은 후추향을 와인에서 내기도 하는 거죠. 이런 포도 자체가 갖고 있는 향을 바로 우리는 1차 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2차 향. 2차 향은 와인 양조가가 주입하고자 해서 주입하는 향이에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와인 양조가의 스킬과 기술, 노력 같은 걸 보여주는 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크향이고요. 오크에서 나는 바닐라나 코코아, 초콜릿 같은 향들이 바로 2차 향, 오크 숙성에서 나는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샴페인에서 나는 그런 비스킷이나 브리오슈 같은 그런 향도 있을 수 있고요. 화이트 와인에서 유산 발효를 하면은 약간 버터향, 우유향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양조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와인에 주입되는 향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2차 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3차 향은 세월의 힘이 느껴지는 향이에요. 병 숙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와인이 5년 이상 정도 되면 나기 시작할까요? 3차 향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와인에 굉장히 복합미를 주기 때문에 은은하게 깔리면 대부분 되게 좋다고 느끼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향은 간장? 뭔가 와인 좀 세이버리해진다고 하죠. 뭔가 약간 짭조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카베르네 소비뇽에서는 시가 같은 그런 향을 내고, 피노누아에서는 좀 가죽이나 조금 숲속 같은 그런 얼티한 느낌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가 조화롭게 올라오는 와인을 우리는 복합미가 있다라고 말해요. 물론 오래되지 않았다면 1차, 2차만 균형 있게 잘 나도 우리는 향이 좋다, 복합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블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블릭 플러스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이 플러스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딱 블릭으로만 와인을 설명하기에는 사실 와인에는 좀 더 다양한 품질적인 요소가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와인이 품종의 캐릭터를 정말 잘 보여주고 대표성을 띈다면 그거 역시 와인의 품질이 좋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한 이런 전형성 외에도 또 와인 양조가의 노력, 스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크 숙성을 정말 잘 시켜서 타닌의 텍스처가 유별나게 좋은 와인일 경우에 우리는 추가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와인에서 구조감이 느껴질 때 혹은 와인이 유난히 우아하게 느껴질 때 뭔가 절제미가 있지만 와인이 좀 뛰어난 와인 메이킹 스킬을 보여준다 이랬을 때 우리는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 와인이 에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것보다 한 10년 후에 먹었을 때 더 맛있을 이런 숙성 가능성을 보여주는지도 역시 알파 점수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품질을 가졌지만 숙성의 덕을 잘 보지 못하는 고급 비오니에나 넌 빈티지 샴페인 같은 와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좋은 와인들은 숙성을 통해서 훨씬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이 있거든요. 블릭과 그 이외에 알파를 생각을 해서 제가 앞으로 마신 와인을 평가할 때는 블릭 플러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해요. 블릭 플러스 포인트 별 5개 만점으로 0.5단계씩 나눠서 설명을 앞으로 드릴게요. 혹시나 와인 품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볼게요. 디플로마 수준의 와인 지식을 여러분들께 마구마구 전파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의 시작의 소혜였고요. 바이!